자,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도 3595 사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우리 판례 분석 기준에서 35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액 공시에 관한 법률, 지금으로 치면은 감정평가사법 제25조, 예전에는 부동산 가액 공시법 37조 1항이죠. 지금은 제2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법. 감정평가업자는 제19조 1항 각호 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43조 4호는 37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자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는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가액공시법 2조 8호는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한 보수를 받고 그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22조는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 업무를 직무로 한다, 그 직무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29조 1항 각호는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중 제6호로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 의뢰인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가액공시법은 토지 등의 적정 가격을 형성을 도모하고 국토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감정평가 업무가 가지는 공공적 성질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 감정평가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성실 의무를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조합하면 부동산 공시법 제37조 1항, 지금으로 치면 제25조죠. 성실 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제29조 1항 6호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가액공시법의 43조 4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공시법 제4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3조 또는 44조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 정도, 그 위반 행위에 관하여 양벌 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 물론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법 제10조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제10조 규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008도 167, 이게 이제 그 자기완결적 신고라 하더라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돼서 이를 반려하는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환합치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2010도 14954 인허가 의제를 전환합치 판결 2010도 14954 전환합치 판결은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이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를 반려하는 경우는 바로 처분이다. 이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반려하면 처분이다. 이거는 이제 뭐 딱 떨어지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2008도 167 판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63페이지 7판 기준에서요. 강정훈 보상법규 판례 분석책. 자, 판결 요지 보면요. 첫 번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법의 관련 규정 판결 두 번째에서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 철거, 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에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중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의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자기완결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하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허가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다수 의견이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를 반려하면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서 요 판례도 한번 알아보시죠.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0도 14954 판결이죠. 자, 판결 요지 다수 의견을 보면요. 첫 번째,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관할 관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시과 인허가 의제 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 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죠. 2010도 14954 판결.
그래서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판 기준에서 364페이지에서 보시면은요. 바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쵸? 그 다음에 신고 의무의 효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건축신고 전업체 판결 2008도 67하고요. 2010도 14954 판결. 그래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질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해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010도 14954. 그래서 신고를 요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반려하면 이제 이건 무조건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우리 사무소 개설 신고 관련돼서 과거에 이와 관련된 쟁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설 신고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 사무소 개설 신고 관리는 지금 협회에서 하는데 법령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 철폐 그 다음에 규제 개선 뭐 이런 측면에서 규제의 4단계가 있죠. 특허, 허가, 등록, 신고.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감정평가서 합격하면은 실무수습 받아가지고 자격이 나온 다음에 실무수습 받으면은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평가 자격 등록 제도가 있는데 다시 신고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중 규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사무소 개설 신고 제도를 폐지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좋은 이미지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공부하는 자가 합격하겠습니다. 그렇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이번에 법규 구독점으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